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박현지입니다. 이제 오늘 유연타 윈도우의 주제는 2분기 미국 기업 실적 시즌입니다. 현재까지 3주차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8월에도 기업 실적이 이어질 것이지만 일단은 랩업을 팔로우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종별 트렌드, 이제 최근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개별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2분기 실적 시즌의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기업 중에서 59%가 실적 발표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87% 가까이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예측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 업종에 걸쳐서 이제 EPS 증감률이 최대치일 것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2분기가 피크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우려스럽게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이제 3분기에 피크 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실적이 증감률이 2분기만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제 경기 민감주들, 이제 자유소비재, 산업재, 소재 등 이런 기업들의 증감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이제 뒷단에서 이제 이게 실제로 어땠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쪽부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에너지 업종의 가장 큰 이슈는 원유였습니다. 원유 수요가 이제 공급을 크게 넘어서면서 이제 유가 상승세가 시작이 됐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도 유가 수요가 상반기만큼이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오페크나 이제 IEA 자체적으로도 이제 유가가 80달러 선에 이상까지도 갈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 원유나 이제 에너지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짚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유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수요까지 계속 올라가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원유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증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 들어서도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원유 기업들의 어닝스가 기본적으로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땠나 보시면, 이제 엑슨모빌 같은 대표적인 우리 에너지 업종의 실적을 살펴보면 실제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상황이 이뤄졌냐면,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원유 생산량을 확대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추진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더 포커스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영역은 이제 부채 삭감을 통한 현금 흐름 개선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배당의 지속성을 갖다 견고히 하면서 이제 재무제표를 갖다가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이제 잡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유 수요 상승에 따라서 이제 가격까지 올라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재 업종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산업재 시장 같은 경우는 세부 업종에 걸쳐서 모두 이제 실적이 최고치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EQ에 들어서의 이제 피크일 것이다, 실적 피크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 세부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항공 쪽입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이제 업종이고요. 이제 수요가 막 50% 가까이, 절반 가까이 이상 급감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내수 이제 여객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특히나 여름 이제 휴가철에 맞이해서 이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월이나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여객기 수요가 확대되고 탑승객 수가 독립기념일에만 이제 전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국제선 운항이 시작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국제선 운항이 본격화되는 22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23년에는 최소 수요가 19년 수준을 갖다가 회복하고도 넘어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이런 항공주들은 델타 변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적 개선세가 이제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항공주들의 실적을 확인해 보면 이제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2분기 연속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매출 자체가 3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기타 델타 항공, 아메리칸 에어 등 같은 이제 메이저 항공사들 또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회복세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항공료 가격 인상 여파가 다소 마진을 압박할 수 있는 우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유소비자 업종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소매 판매라는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3월, 4월 달에 크게 상승하다가 5월 달, 6월 달에 들어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바이든 자체 정부에서 현금 지급을 해주는 부양책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효과가 5월, 6월 들어서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매 판매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게 이제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 소매 판매액 안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를 추이도 이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3월, 4월 증가세, 5월, 6월 들어서 하락세로 이제 전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화가 상반기에 되고 있었던 터기 때문에 이제 생산 대수가 칩 부족으로 차량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서 판매 대수도 같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분기에 두드러진 이제 자동차주들의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M 실적은 아직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는데 8월 4일 날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포드나 GM과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주들이 시장 점유율 자체가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17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이것은 칩 부족 사태로 인해서 차량 생산량이 줄었고 판매 대수가 감소했고 이게 이 부분이 실적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상반기 2분기는 그렇겠지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칩의 공급 현황이 원활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자 업종으로 가게 되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17년 이후로 역대 알루미늄 가격이 6월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캔 음료를 갖다 판매하는 코카콜라, 펩시코, 몬스터 베버리지 같은 업체들에게는 마진의 압박으로 일종의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적도 우려스러웠지만 다행히 EQ의 이제 코카콜라 실적 현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진이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는데 마진이 오히려 30% 20에서 30%로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판매 채널을 갖다가 비용을 갖다 효율화시키고 이제 탄산 외에 기타 카페인, 스포츠 음료 등의 두 자릿수 성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마진을 갖다 개선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제품 가격도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 등대로 이어졌고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코어 이슈는 코로나고요. 코로나 백신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나 존슨존슨과 같이 백신 매출을 이제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해 코로나 백신의 시장 자체가 피크를 찍으면서 67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서서히 이런 효과들이 줄면서 23년도에는 80억 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인 제약바이오주들이 코로나 백신 매출 가이던스, 이제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존슨존슨 같은 경우도 백신 매출이 증가했지만 모더나나 화이자에 비해서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출 증가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으로 자체적으로 전망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매출 가이던스를 갖다가 기존의 전 수치보다 70% 가까이 상향 조정한 260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오히려 이 수치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면서 335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업 실적도 이제 상향 조정을 시킨 상황이고요. 특히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30% 가까이 이상이 이제 이 코로나 백신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런 지표와 가이던스 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업종은 1Q에 이어서 2Q도 실적 호조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1분기만 못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상반기 이제 한 1월부터 한 4월 정도까지 보면 이제 IPO 스펙 쪽 관련된 투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거래 건수나 거래 대금이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금융업종 안에 IB 사업 부문이라고 해서 이런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의 실적 부문의 실적 증대로 이어졌고 이런 부분을 지닌 대표적인 기업이 JP모간,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뒷단에 보시면 JP모간 실제로 보시면 이제 IB 중에서도 이제 매출 점유율 1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IPO 사업 내에서.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IB 사업 부문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트레이딩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못했지만 컨센서스는 상회한 수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다른 IB들도 비슷한 형태의 실적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보기술 업종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가장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서버 쪽, PC, 스마트폰 등등 여러 기기의 칩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해 상반기 작년 비대면 트렌드가 시작된 이후로 쭉 이어져 왔는데 이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칩의 재고량이 부족해져서 이에 따라서 칩의 단가 프라이스가 확 올라가 버렸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 이런 패블리스들이나 이제 반도체
이제 업체들의 실적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마진이 굉장히 크게 향상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AMD, 인텔, 뭐 아니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파운드리들, TSMC나 삼성전자나 뭐 이런 인텔 등 여러 기업들이 파운드리 자체 내에서 캐파를 갖다 증설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칩의 이제 재고 부족 사태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수급적으로 이런 부분이 풀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Q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확인을 해보면 2분기 퀄컴과 이제 AMD 실적 보시면 대체적으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수요 급증하면서 특히나 퀄컴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급 이제 기기 칩 수요가 확대되면서 마진이 무려 거의 한 140% 가까이 급증했고요. 이제 기타 차기 가이던스도 이에 따라서 이제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제 퀄컴 외에 AMD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이제 게임용이나 PC 쪽 관련된 칩 수요 확대로 인해서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각각 이제 매출 올해 연간이나 차기 이제 매출 가이던스를 모두 상향 조정했고요. 대부분 50, 60% 가까이 이상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만 봤을 때 이런 패블리스들의 실적은 이제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하반기의 요소가 될 만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들에게 위탁 생산을 맡긴 칩이 있는데 이 칩들을 예정대로 스케줄에 맞춰서 잘 생산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따라서 패블리스들이 만약 이런 칩들을 갖다가 납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칩 공급 현황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업종으로 넘어가면 이제 광고 쪽 관련된 실적 호조가 두드러졌습니다. 1Q에 이어서 2Q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됐고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의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1Q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2Q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 들어서 이제 실적이 좀 다소 둔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가이던스를 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애플 쪽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갖다가 이제 변경하면서 이제 타겟 광고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허락 없이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하반기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이제 실적을 보면 구글, 페이스북, 스냅, 트위터 전부 다 광고 부문 실적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페이스북과 구글은 매출이 거의 60% 가까이 증가했고요. 순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둘 다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거의 한 80% 가까이 광고 매출 증가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유통 쪽이나 여행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쪽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에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에 지출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실적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다소 이제 가이던스는 둘 다 이제 3분기, 4분기 둔화될 것으로 각각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피크로 뒤로 해서 3분기 피크 아웃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와 이어서 이제 8월에도 계속해서 기업 실적 나머지 40%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건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소비재 기업들, 여행, 유통 관련된 등등 기업들의 비중이 높고요. 아니면 도어대시, 에어비앤비부터 뭐 등등 이제 최근에 IPO 상장한 기업들도 다 이 8월 달에 실적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7월만큼 중요한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증시를 움직일 만한 동력을 가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8월에 증시를 견인하는 모멘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8월 미국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